그래서 sin x가 0이면 우리가 이제 사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이거 언제 0입니까? x가 0일 때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다음 범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인 함수를 그리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잖아. 언제 0이에요? 물으면 0, 파이, 2파이 세 개라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특수하게 대해서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0, 그러면 x는 그러면 이거 안 되니까 0부터 2파이까지인데 2파이는 등호 안 들어가니까 0이랑 파이일 때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0이랑 파이가 해가 될 수 있는지 봤는데 0이면 되겠죠? 근데 사인 파이는 될까? 사인 파이는 되겠죠? 미안, 탄젠트 파이 이거 0 넣으면 성립, 파이 넣으면 탄젠트도 0 넣으면 0이고 파이는 0이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가 죽이잖아. 그래서 지금 0일 때도 되고 파일 때도 0이고 확인했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를 찾은 겁니다.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즉 x가 0과 파이가 아니라고 가정해야만 지울 수 있어. 그러면 코사인 분의 1이 2니까 결국은 코사인 x가 2분의 1을 풀어라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놨다면 결국은 사각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코사인 x랑 왜? 여기서 이상하다고? 다음 두 개의 교점 x의 범위가 0과 2파이.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면 y는 sin x, y는 코사인 x 그리면 뭐 빨리 그리면 이제 당연히 숙제를 해왔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뭐 금방 하는 거니까 2파이 파이 y는 코사인 x 그 다음 얘랑 y는 y는 2분의 1 y는 2분의 1 이렇게 가로선 교점 첫 번째 교점 두 번째 교점 범위 내에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교점 언제 코사인은 1사분면에서 2분의 1이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3분의 파이죠. 그래서 하나 찾았습니다. 3분의 파이. 난 마찬가지 이 친구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찾는 방법이 요 길이랑 똑같다. 즉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은 대칭성으로 문제를 푼 건데 뽕우리에 대한 선대칭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그렇다면 이 친구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된다 라고 문제를 푼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3분의 5파이. 그래서 첫 번째 0이 아닐 때 0일 때 두 번 해를 찾았더니 해가 총 4개가 나온다. 그 4개 합을 구하세요 라는 그런 문제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 x 안에 내부에 이상하게 들어있으면 치환해야 돼. 이게 이상한 게 못 푼단 말이야. 못 그려요. 그럴 수 있는데 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인 안에 코사인 안에 이상한 친구가 있으면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치환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범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2x 빼기 3파이가 3분의 파이가 t란 말이야. 그럼 t 범위가 필요해서 바꿔줘요. 2를 곱하면 2x는 0과 2파이 사이 3분의 8 빼 3분의 8 빼 3분의 8 빼 3분의 8 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2x 빼기 3분의 파이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그리고 t의 범위가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일 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일부러 왜 안 바꾸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다음 범위에서 뭘 풀어야 되냐? sin t는 코요 2분의 루트 3을 풀어야 됩니다.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등호와 들어가고 안 들어가 있고. 그럼 당연히 다음 부등식을 풀기 위해 함수로 바꾸죠. 그럼 부등식을 함수로 바라본다는 뜻은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교점이 해라는 걸 사용해서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y sin t를 그려야 됩니다. 그려. 그럼 일단 가로가 t인데 이거 y이고 한 사이클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 사이클만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원래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범위가 밀려 있어. 뒤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뒤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면 지금 한 칸 더 그렸을 때, 한 칸 더 그렸을 때 두 개 뒤로 얼마큼 밀려 있냐면 3분의 파이만큼 밀려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일 때 y값을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언제 3분의 파이인지 알고 가야 되거든. 3분의 파이면 사인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야. 왜냐면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엄밀히 말하면 사인이 뒤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밀려있는 거란 말이야. 뒤로 밀어. 그러면 한 칸 더 그려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정확한 y값이 필요한데 원점 대칭이니까 3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 밀려있기 때문에 얘가 마찬가지 뒤로 밀려있어야 돼. 뒤로 3분의 파이만큼 밀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점도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쓰는 거야. 그런데 이게 y는 sin t인데 얘랑 누구랑 y는 2분의 3. 그러면 여기가 y는 2분의 3이니까 여기에 이만큼 걸려있습니다. 여기에 딱 걸려있어요. 이만큼 걸려있어야 돼. 이만큼 이렇게 걸려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걸려있어야 돼요. 얘가 y는 2분의 3. 그럼 지금 얘가 마이너스 양수니까 얘랑 부호가 다르니까 거저거리지가 않는데 가끔 거저거리면 정확한 범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좀 열심히 쓰는 것 뿐이고요. 얘 여기까지 안 해도 답은 나왔겠지만 무튼 좀 엄밀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사인이 얘보다 크고 싶대. 그러면 요만큼밖에 없는 거잖아 어차피. 찾고 싶은 뭐냐면 y는 sin t 다음 곡선이 y는 2분의 3 다음 직선보다 더 큰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호 안 들어가니까 요만큼만 찾고 싶은 거야. 이게 답이겠지. 그때 x가 답입니다. 앞에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뒤에 친구는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 대칭성 뽕우리한 대칭이니까 요 길이랑 똑같아야 돼. 여기가 파이니까 얘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친구니까 3분의 2파이야. 그럼 내가 찾고 싶은 x의 범위는 t의 범위는 t는 3분의 파이부터 등호 안 들어가고 3분의 2파이까지다. 근데 답을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시험했는데 답을 요따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찾고 싶은 건 t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t가 뭐니까? t가 2x 빼기 3분의 파이니까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끔 빼먹어 틀려요. 양쪽에 3분의 파이 더하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2로 나누면 3분의 1파이. 이거 파이니까 2분의 1파이인가요?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된 부등식 방정식이 좀 어렵긴 합니다. 많이 알아야 되거든. 사각함수의 활용은 뭐냐? 그럼 이제 드디어 대망의 사각함수가 넘어왔고요. 사각함수 활용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사각함수 활용은 달라요. 중학교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앞에 부분은 중학교 내용이랑 똑같아. 그러면 사각함수 활용은 뭐 하고자 하는 거냐? 엄밀하면 삼각비의 활용과 비슷한데, 내가 삼각비는 왜 배운다? 삼각비를 배운 이유가 뭐라겠죠? 삼각비를 배운 이유가 삼각형에 6요소가 있어. 6요소. 각, 변.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네이밍을 할 때 각은 무조건 대문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항상 반시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시계로. 근데 내가 지금 시계로 돌렸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각을 놓을 때는 반시계로 돌아가야 돼. 시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건 암묵적 룰이야. 반식으로 둬든 식으로는 상관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각은 대문자로 놔야 되고요. 네이밍은 반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에 따른 변은 A라는 각이 있으면 그 대변, 대가 마주 본다는 뜻이야. 마주 보는 변이 얘가 A면 얘가 A야. 얘가 A면 얘가 B면 얘가 B고요. C면 C야. 그래서 각은 대문자, 변은 소문자로 쓰는 게 국룰이야. 이렇게 쓰기로 하자. 무조건 이렇게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좋겠어라고 예시를 준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 육요소는 각 3개, 그에 대응되는 변 3개가 삼각형의 육요소인 건데, 삼각-B는 뭐가 중요하면 삼각-B의 활용은 엄밀히 말하면 각 3개, 변 3개 중에서 3개를 주면 나머지 3개를 모두 찾을 수 있어요가 삼각-B의 활용의 본질입니다. 근데 B와 함수의 차이는 뭐냐? B는 예각, 얘는 둔각. 그래서 둔각도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때는 예각만 다뤘는데 이제 둔각에서도 똑같은 거리를 하고 싶어요가 삼각-B의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랑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하던 건 공식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삼각-B의 활용은 공식이 등장합니다. 크게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2개가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있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각이 커지면 마주보는 대변도 길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지만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얘랑 정비례합니까? 각과 변은 정비례. 얘가 2배가 되면 얘가 2배가 됩니까? 아니잖아. 정비례하지 않았지. 그러면 알고 있어. 그래도 얘랑 관계가 있는데 1대1은 아니야. 정비례 아니야. 그럼 얘랑 얘 분명히 각이 커지면 변이 커지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정확한 관계가 사인 법칙인 건데 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어떤 삼각형을 그리고 원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림 그릴 때 내가 거꾸로 그릴 뿐입니다. 일부러 거꾸로 그리는 거야. 왜? 삼각형 먼저 그리고 원 그리면 그리기가 힘들어. 그리고 원을 그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거꾸로 그리는 것 뿐이야. 어떠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왜 접한다고 하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겠지. 그러면 옮겨. 이렇게 각을 옮겼어.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공식 원주각, 우리가 어떠한 원주가 있을 때 다음 원주에 대해서 생기는 모든 각들은 모두 똑같다가 원주각의 성질이지. 똑같죠 항상? 중학교 때 했죠? 다음 번 많이 했지? 중2 때 했어요. 중2 때. 중3 때 했구나. 중3 때 항상 원주각은 똑같습니다. 를 했고요. 또 뭐도 했냐? 원이 있을 때 원주가 지름을 지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모든 각은 90도를 했지. 이게 중학교 내용입니다. 모르면서 써놓고 외우세요. 원주각의 성질과 원주각이 90도일 때. 마찬가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외접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부러 각을 옮겼어. 그럼 다음 중에 똑같겠지. 그러면 얘가 직각입니다. 얘가 직각이겠지. 얘가 직각이고 그 다음에 일부러 옮기면 여기가 지름이야. 일부러 지름으로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A니까 여기가 A야. 항상 다음 삼각형에 대해서 변에 대응되는 각인 거니까 다음 각에 대응되는 변이 요거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떠한 직각상이 나오는데 다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찾고 싶은 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요 길이의 관계거든.
그럼 이렇게 보면 사인이지? 그러면 사인 A가 뭐분의 뭐야?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2R분의 A겠지? 맞나요? 바꿨으면 결국은 사인 A분의 A는 2R 이라고 뭐가 나오게 되냐면 사인 법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사인 법칙이야. 사인 A분의 A가 2R입니다. 이때 R은 외저분의 반지름. 그러면 똑같은 방향으로 각 다 표현할 수 있거든. 다 표현하면 사인 A분의 A도 2R, 사인 B분의 B도 2R, 사인 C분의 C도 2R이라서 세 개가 똑같아. 그래서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입니다. 가 사인 법칙이에요. 얘가 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인 A와 A가 항상 2R로 일정을 하면 결국은 각과 변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각의 사인을 때리면 변과 정비례합니다. 즉 각과 변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분명히 커지면 커지는데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각과 변은 각의 사인을 때리면 변과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얘랑 똑같으면 결국은 분자의 B랑 분모의 B가 똑같아요 라고 쓸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한 말이 이 말이지. 결국은 변의 B랑 각의 사인을 때리면 그 두 개가 정비례합니다 라는 말이 요거거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뭐 넘겼으면 얘는 이걸 넘겼으면 A는 걸로 쓸 수도 있고 A는 넘겼으면 A는 2R 곱하기 사인 A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 B는 2R 곱하기 사인 B, C는 2R 곱하기 사인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고요. 얘 변형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에서는 사인 법칙 언제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책이 있단 말이야. 보통 언제 쓰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주어지면 일단 사인 법칙을 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사인 법칙 쓸 거야. 그리고 변의 B를 줬어. 혹은 각의 B를 줬어. 그러면 생각하면 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은 정확하게 언제 써요가 있어. 뒤 넘어가면 코사인 법칙은 두 개 있는데 걔는 언제 써야 정확히 있지만 얘는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사인 법칙은 넘어가면. 근데 외접원의 반지를 준다거나 변의 B, 각의 B를 주면 이거 써놓고 풀생하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인데 내가 사인 법칙의 증명을 A가 예각일 때만 한 거거든. 예각만 한 거 예각에서. 근데 둔각도 있고 직각도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면 직각이면 애초에 지름을 치나 삼각형이 그려질 때 애초에 이렇게 그러면 A, B, C에 대해서 각 A가 있고 여기가 2R이고 근데 2R이면서 얘가 A네 지금 이런 상황은 얘가 A고 얘가 2R인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건 사인 A분의 A는 2R입니까? 확인해보고 싶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90이면 사인 90은 얼마야? 사인 90은 얼마지? 사인 90은 얼마야? 1이죠? 사인 90은 1이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1은 A가 2R이니까 좌명에 성립하고 있지. 그래서 A가 직각인 건 우리가 모양을 직각으로 바꿔 풀기 때문에 직각인 건 굉장히 자명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A가 둔각이면 이런 모양이 그려져요. 얘가 둔각이야.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에서 A가 둔각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찬가지 외접안의 중심을 찍었어. 그러면 삼각형을 다음같이 만들었어. 아이고 아파. 그럼 마찬가지 이제 얘로 이제 뭐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사각형이 원에 외접하면 마주보는 대각은 더해서 180이잖아. 그럼 여기가 A면 여기가 파이 빼기 A겠지. 그럼 여기가 파이 빼기 A인데 마찬가지 내가 지름을 옮겼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 여기가 2R, 여기가 A 라고 본다면 마찬가지 사인 쓰면 사인 파이 빼기 A는 비법의 높이니까 2R분의 A겠지. 그럼 마찬가지 사인 파이 빼기 A분의 A는 2R이라고 나오는데 사인 파이 빼기 A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공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타이트 줄 때 파이에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거 혹은 2분의 파이에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떤 A라는 각이 있으면 A라는 각의 사코탄 뿐만 아니라 그 A라는 각의 파이 더하고 뺀 거 2분의 파이 더하고 뺀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각변환 알기 때문에. 그럼 다음 친구 각변환 하면 파이 변환이죠? 뭐시여? 파이 변환이면 안 바뀌어. 그리고 몇 사면이니? 이라고 생각하면 파이에서 뭔가를 뺐기 때문에 2사야. 2사면 얼사탄 사인 양수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인 파이 빼기 A는 사인 A랑 똑같다면 결국은 내가 아는 공식이 똑같이 사인 A분의 A는 2R입니다 라고 등장한 거지. 그럼 증명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가끔 둔각 가끔 등장하기도 한다 시험에 빈칸 넣기로. 근데 일단은 공식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기본적으로는 대응각 변변 주고 다음 각에 대한 변은 뭐예요? 보통 이럴 때만 씁니다. 그러면 그림을 대신 그려놓고 볼 건데 각 A가 60 대충 그래요. 60 A B니까 뭐 대충 이 정도 45 B C 이게 A니까 여기가 A B니까 여기가 B 왜 C겠지. 이 상태에서 각 B를 물어본다면 헷갈린다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계속 써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공식이란 말이야. 마치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쓰듯이 써야 돼. 그래서 사인 A분의 A 결국은 아직까지는 쓰는 게 뭐밖에 없냐면 주등기하랑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니까 일단 공식을 외우는 게 첫 번째겠지. 그럼 주어진 게 AA 그러면 내가 요거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똑같아요 오늘 한다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예요 를 쓴다면 우리가 다음 두 개의 특수를 알고 다음 두 개의 관계 항상 언제 사인이고 언제 코사인이고 인 건데 코사인 법칙 더 많이 쓸 건데 사인은 대응각, 대응변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응변에 대한 대응각에 대한 변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림 그려놓고 공 써놓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특수가 설마 아직도 안 외운 사람 없겠죠? 사인 60도 얼마야? 사인 60도 얼마지? 2분의 찍으면 안 돼! 언제까지 찍을 거요? 2분의 1 아니에요? 네 2분의 루트 3 사인 45 얼마지? 할 때만 틀리지. 2분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할 때만 틀리는 건 안 외우고 있다는 소리잖아. 어떻게 야 수학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떠한 분수끼리 똑같으면 대각선으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B는 루트 3분의 4루트 2겠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유리하면 되니까. 그 다음 C는 당연한 거야. 삼각형이잖아. 그럼 우리는 자명하게도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세 각은 180이니까 당연히 C도 찾을 수 있겠지. 그럼 C는 A랑 B 빼면 되니까 180에서 A도 빼고 B도 빼면 되겠지. 이게 특수학이 아니야. 못 찾아. 특수학이 아니거든. 얼마지 이거? 120 75야? 그러면 C는 C에 대한 변은 아직은 못 찾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뭐가 아니야? 특수학이 아니거든. 사인 75는 특수학이 아니라서 못 찾아요. 물론 우리가 미적분을 배웠으면 찾을 수 있지만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삼각형의 세각하면 180. 외전의 반지름은 얘는 2R이라며. 그러면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사인 A 분의 A가 2R이에요 를 쓰면 이 비감 답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는 이걸 외우고 있습니까? 언제 써요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거의 대부분 코사인입니다. 사인 법칙은 요거랑 그 다음에 변의 비 가계 비절수 쓰는 거니까 일단 기본기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해야 돼? 그 다음 공식들을 외워야 됩니다. 이번 시간 내내 일단 공식을 외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진 않겠지만 일단 외워야 됩니다. 제1 코사인 이렇습니다. 뭐 식을 세워보자면 증명을 해보자면 아이고 어떠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제1 코사인은 A에서 수세가를 꼽으면 지금 여기가 B고 여기가 C죠. 제1 코사인은 얘각일 때 지금 해보자면 여기가 C고 여기가 B죠. 그러면 삼각 B는 직각 삼각형에서 노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수화말을 꼽으면 여기를 M이라고 하면 A, B, M이라는 직각 삼각형 있잖아. 그러면 C, M 변과 각을 할 때 다른 변은 뭡니까? 를 물어보는 게 삼각 B야. 그러면 C랑 B라니까 요 변의 길이는 얘랑 얘의 관계는 뭐야? 얘랑 얘의 관계는 코사인이지. 그래서 코사인 B는 뭐분의 뭐야? 이렇게 하니까 뭐분의 뭐죠? C분의 BM이죠. 이렇게 하니까 요 직각 삼각형에서 그러면 B 내가 찾고 싶은 BM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죠. 여기도 마찬가지. 난 여기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변과 각을 할 때 다른 건 뭐예요? 마찬가지 얘랑 관계도 코사인이거든. 코사인 C는 뭐야? 이렇게 하니까 B분의 MC일 거 아니야. 마찬가지 MC는 B 곱하기 코사인 C.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게 전체 A일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예요.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제1 코사인인데 이게 외워지게 생겼니? 이게 잘 외워지게 생겼어? 안 외워집니다. 제1 코사인은 잘 안 쓰긴 해. 언제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A라는 친구는 변각 줄 때 쓰는 거란 말이야. 봐봐. 어떠한 보통 많이 쓰는 모양이 이겁니다. 각 A 여기가 B C
언제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어떠한 찾고 싶은 건 내가 한 변의 길이야. 한 변의 길이를 요구하는데 주어진 게 각 변 마찬가지 각변이었을 때 길이를 볼 때 씁니다. 그러면 외울 때 이렇게 외워. 이렇게 어떠한 A의 길이를 요구한다면 변 곱하기 코사인 B, 변 곱하기 코사인 B야. 변 C 곱하기 코사인 B는 B 더하기 변 곱하기 코사인 C 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워요. 이런 식으로 내가 A의 길이를 물어본다. 그러면 변 곱하기 코사인 변 곱하기 코사인 각을 외워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잘 안 나옵니다. 제일 코사인은 잘 나온 편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가볍게 외우면 어떠한 한 변의 길이를 요구한다면 변각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풀면 이거 중학교야.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어. 직접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제일 코사인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푸는 게 중학교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어. B가 특수각, C가 특수각일 때. 근데 특수각이 아니라 일반 각이어도 뭐 지금까지 푼다라는 거지만, 그래서 보통 한 변의 길이를 요구하는데 변각 주면 변 곱하기 코사인 각의 합은 한 변의 길이입니다 라고 주어진 게 제일 코사인이야. 제일 코사인이 잘 나옵니까? 라고 그러면 잘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이거 몰라도 문제가 좀 풀리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연립했을 때 등장하는 게 제2 코사인인데 뭐 증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킵을 한다면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제2 코사인이랑 제2 코사인의 변형인데 똑같아요. 이 두 개를 그냥 둘 다 나는 그냥 제2 코사인 법칙입니다 라고 외울 겁니다. 그러면 외워야 됩니다. 제2 코사인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보자면 A B C야.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웁니다. 피타고라스 알죠? 피타고라스? 만약에 여기가 직각이었으면 피타 쓰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피타고라스일 거 아니야? 맞나요? 얘가 직각이었으면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일 거 아니야? 만약에 직각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직각이었으면 A가 직각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일 거 아니야? 그죠? 직각이었으면. 근데 지금 직각이 아니라 예각이란 말이야. 이렇게 돌아갔지? 예각이야? 혹은 둔각이야? 그러면 봐봐. 예각이라고 생각하면 각이 줄면 변의 길이 줄지. 예각이니까 여기서 뭔가 줄어야 돼. 봐봐. 피타에서 변형했다고 우리가 외우는 방법입니다. 피타에서 변형했다고 생각하면 피타고라스였다면 A가 직각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근데 예각이면 각이 줄었으니까 변의 길이가 줄어야 돼. 뭘 빼냐? 2BC 코사인 A 2BC 코사인 A. 즉 봐봐. 모든 변수를 다 써요. 피타고라스에서 직각이 아니면 빼야 되는데 뭘 뺍니까? 2BC 이 양변 코사인 각을 빼면 돼요. 이건 어떻게 외웁니까? 모양으로 외우는 밖에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증명이 그지 같거든. 증명이 제일 코사인 연립하는 거라서 증명이 그지 같아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긴 있어. 안 이뻐.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A제곱은 B제곱 C제곱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빼. 뭘 빼? 2BC 이 양변 코사인 각을 빼면 됩니다. 똑같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변수를 잘 보세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피타고라스 썼는데 모양이가 빼야 돼. 이 AC 코사인은 원래 얘랑 똑같아. 마찬가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
AB 코사인 C 변수 달라. A, B, C 변수를 잘 보세요. A, B, C, A, B, C입니다. 이게 제 2 코사인이야. 얘 변형이 있는데 변형은 되게 간단합니다. 즉 얘는 언제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 상황에 씁니다. 어떠한 한 변의 길이를 요구하는데 주어진 게 뭐냐면 대응, 각, 양, 변 주제 씁니다. 요때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은 보통 한 변의 길이를 요구하는데 그 변의 길이에서 뭐였을 때 쓰는 거냐면 마주보는 대응 각과 양 끝 변의 길이 주면 양변 낀각 줬을 때 나머지 한 길이를 찾을 때 쓰는 게 기본적으로 코사인이야. 대응각, 낀각, 양변 낀각을 읽기도 해요. 양변 낀각 줬을 때 제2 코사인을 쓴다. 혹은 얘 변형도 있는데 얘 변형은 외우지 마시고 이걸 넘기면 돼요. 넘기고 자리 바꾸면 2bc 코사인 a는 뭐야? 넘기면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이야. 그러면 이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 변 주고 한 각 찾으라고 하면 이거 써야 돼요. 주어진 게 세 변 한 각이잖아. 그래서 일단 이거 외우고 변형에 쓰는 거 나쁘지 않아. 그냥 변형하거든. 그러면 코사인 b는 문자 식을 잘 봐. 어차피 규식이니까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이야. 마찬가지 a니까 분모의 bc야. b니까 분모의 ac야. a제곱 c제곱 5고 b제곱 빼면 돼요. 코사인 c야. c면 반대가 와야 돼. 분모의 a 와야 돼. 그리고 2ab 그리고 a제곱 b제곱에서 c제곱 빼면 돼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인 법칙은 그러니까 이쪽 삼각 함수의 활용 파트는 일단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까? 그거 외우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거 없어. 그걸 외운 다음에 시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 증명이 중요하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중학교랑 똑같아. 중학교 때는 이제 뭐 변 주고 각 주고 나머지 찾으러 가는 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이잖아. 그쪽 파트랑 큰 차이가 없어. 거듭말 하지만 이거 중학교 때 지금 뭐 했죠? 중학교 때 뭐 했어? 올리드? 뭐 했지? 중학교 때 지금 뭐 했어? 중학교 때 우공비? 우공비가 제일 쉬운 책이잖아. 우공비에도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외우지 않았을 뿐. 공식은 쭈뚱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맨날 찾았어. 그냥. 근데 이제 걔를 공식으로 이제 다음 상황에선 좀 빠르게 찾아보자. 일 뿐이야. 그럼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실제 하는 것 비슷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일단 공식을 외워야 된다. 다음 삼각형에서 각, 변 시시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실제로는 제일 코사인을 말하는 건데 그림을 좀만 이렇게 그려보자면 4 여기 A 4 A B 여기를 B 항상 대응이니까 여기가 A B면 대응된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주어진 게 뭐 줬어? A가 45 60이야. 그러면 제일 코사인은 어떤 한 변의 길이를 요구하는데 각 변인데 각이 특수하게 할 때 쓰입니다. 그러면 C든 각변이라고 했죠. 그래서 BB 아이고 B 코사인 B 미안 C 플러스 C
코사인 C, 코사인 B. 여기 공식으로겠죠? C는 B 곱하기 코사인 45 플러스 이렇게니까 C 곱하기 코사인 60. 모양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수식으로 외우는 나쁘지 않지만 모양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겠지. 그냥 안 맞네. A인데 잘못했네. 굳이 내가 이거를 잘못 났지만 결국은 변의 길이는 변 코사인 각, 변 코사인 각이라고 했지. 계산하면 되겠지. 코사인 45도 이런 거 못 외우고 있으면 답이 없다 이거지. 이거 몇이야 이거? 2분의 1 루트 2. 코사인 60. 코사인 60 얼마야?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겠다 라는 거지. 기본이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삼각형에서 각 변 주고 A는 뭡니까? 라고 보면 실제로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는 거고 공식만 외워도 상관없긴 합니다. 어떠한 각 A가 120,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면 J 코사인은 언제 많이 씁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은 변의 길이를 요구하는데 마주보는 대응 각과 양변을 주면 양변 낀각 주면 A제곱은 공식 한번 쓰면 B 따로 쓰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빼야돼. 2, B, C 코사인 A. 공식 외우자 이겁니다.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8의 제곱 7제곱 빼기 2, B, C 코사인 120인데 코사인 120은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인 120과 코사인 120은 맨날 나와요. 코사인 120은 코사인 180 빼기 60이기 때문에 모양을 바꿔주자면 180이니까 안 바뀌어. 2사잖아 2사 원면에서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래서 코사인 120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만만한 게 120이야. 코사인 120이랑 사인 120은 외우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인은 2분의 1,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2분의 2 3. 사인 120은 2분의 1, 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2 3이야. 뭐 사인 120도 한번 해보면 사인 120은 180에서 60 뺀 거니까 안 바뀌죠? 나 이거 틀렸는데 왜 아무도 안 말해줘? 틀렸잖아 이거. 이거 얼마야 이거? 2분의 2잖아. 왜 틀렸는데 아무도 안 말해줘? 응? 왜 아무도 안 해오고 있어? 어? 그래서 안 바뀌고 부호 똑같기 때문에 이거 2분의 3이겠죠. 세트로 내가 이게 나도 거짓말 나 외울 때 순서를 외운단 말이야. 사인, 코사인 순서를 외우는데 내가 순서 바꿔서 갖고 반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돼. 나도 이제 외울 때 이제 외우는 메커니즘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외울 때 아까 말한 대로 쭉 요 순서스럽게 못 외워. 거꾸로 못 간단 말이야. 나도 이게 나도 완벽하게 이거 사람이 뇌라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 나는 이렇게 순서를 쭉 외웠단 말이야. 외울 때 거기서 이렇게 뽑아 쓰는 거지. 이렇게 나는 중간 못 쓰고 쭉 다 써야 돼.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지금은 공식을 외우는 과정이다. 하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B 알고 C 알 때 C 줬을 때 B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 이건 보면 이게 사인 법칙인지 잘 안 들어와.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거 나쁘지 않지만 이런 거지. 일단은 보면 CC 각 C에 대해서 변을 줬어. B니까 B 각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대응변 대응각. 사인은 대응변 대응각이 필요한 거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2R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과 변이 대응돼 있어. 그래갖고 대응이니까 사인 C분의 C는 사인 B분의 B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B가 크게 요구하려면 사인 B가 특수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사인 C 120 C 10 루트 3 사인 B 10 이거 지우고 그리고 사인 120은 웬만하면 외우면 좋겠다겠죠? 사인 120이 얼마라고? 외웠어?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이 얼마라고? 이거 아니 맨날 해야 돼 이거 얼마라고? 고개 끄덕이지 말고 얼마냐고. 이게 귀찮아. 사인 코사인은 귀찮단 말이야.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쪽 파트가 어려워지면 옛날 이과 계열 중에서 거듭 말하지만 사코탄을 원래 이과 계열이었잖아. 넘어온 거잖아. 그래서 이과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사학함수 그쪽 활용이야. 이쪽이 이제 막 그지같이 막 미분 들어가고 적분 들어가면 열받는단 말이야. 문제풀이가 100만 년 걸려요. 그쪽에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남은 건데, 그래서 이 글씨 나오면 옛날 이과 모의고사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문제 푸는데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못 외우고 있으면 시간 내에 못 풀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인 쪽은 되도록이면 외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아이디어가 다른 게 그 다음 단어는 수열이야. 수열은 외우는 게 더 적어. 외우면 좋겠지만 좀 적게 외우고 기본적으로 수의 나열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수를 나열해서 규칙을 찾고 싶어요가 수열이야.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나열해봐서 규칙 찾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공식보다는 규칙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달라. 단원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좀 다르다.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루트 3 사인 B는 사인 120인데 내가 사인 120이 2분의 루트 3인 걸 외우고 있다면 집어넣어서 사인 B가 2분의 1이거든. 그럼 상하방정식인가요?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한 각이 120이라서 나머지는 예각입니다. 그래서 B는 2분의 1 하나밖에 없지. 뭐예요?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3도지. 그죠? 6분의 8. 그러면 B가 몇 도니까? 36도니까 각 A를 찾을 수 있잖아. 각 A가 얼마야? 120, 30 얼마지? 30인가? 60 맞죠? 그럼 마찬가지 또 사인 법칙을 쓰면 A를 찾을 수 있겠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세 변을 줬어. 다음 물어보자. 봐봐. 사각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세 각의 합은 항상 180이야. 다음 값이 나오면 얘를 사용해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사인 A 더하기 B는 넘겼으면 180 빼기 C야. 마찬가지 180 빼기 얼마요? A 180 빼기 B지. 그러면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인은 180은 날라가 그냥 이거 날라가거든. 사인 180 빼기 C는 각변환 하면 180이니까 이거만 남고 2, 3면이니까 플러스야. 그래서 실제로 뭐 가끔 외우기도 하지만 사인 네모는 사인 180 빼기 네모랑 똑같아요. 즉 180 더해서 180이면 둘이 똑같거든. 우리 사인 코사인은 더해서 90이면 똑같잖아. 사인은 더해서 180이면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눈에 사인 60과 사인 120이 같은 걸로 보여야 돼 실제로.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입장에서는 9구단 초3이잖아. 그죠? 9구단 초3이잖아.
그럼 7 곱하기 8이랑 8 곱하기 7이 똑같은 게 초등학교 2학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잖아. 얘를 이건 알고 가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보면 이거 아는데 이거 모르는 애들 있잖아. 아니야? 초등학교 2학년 기억 안 나?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단 모르면 남았잖아. 안 남았어? 집에 안 보내주잖아. 엄마 올 때까지. 아니 요즘에 안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초등학교 너네는 기억날 수 있잖아. 초등학교 3학년 기억 안 난다고? 그때도 롤 했나 설마? 그때도 설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스오 했나요? 저를 중학교 때 진짜? 컴퓨터 자체를 중학교 때 시켰어요. 야스오를 초2 때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바꿔주면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사인 C 사인 A 사인 B. 결국은 사인들의 B를 요구하는데 한만 써주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 결국은 이 말 뜻이 뭐냐면 각과 변 정비하지 않지만 변의 길이랑 각의 사인 값은 정비를 합니다 인 거거든. 이 뜻이. 근데 지금 변의 B 얘랑 얘가 뭐라 줬냐면 얘가 4대 5대 6이거든. 얘의 B는 이게 사인 C 순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는 사인 C가 6일 때 사인 A가 4일 때 사인 B가 5니까 얘는 6대 4대 5입니다 라고 결국은 공식에 대한 의의를 알고 있습니까 인 거지. 각의 B를 줬어. 근데 항상 그렇지만 삼각형은 내각압이 180이야. 그렇기 때문에 각의 B를 주면 세 각을 모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6등분 했어. 180을 6등분하면 얼마야? 6등분. 6등분 하면 30인가요? 그러면 한 개 가져니까 30. 두 개 가지니까 90. 얘는 60이야. 이거는 뭐시야? 직각삼각형이잖아. 특수각이네. 특수각이기 때문에 뭐 A, B, C, B가 당연한 건데 그려. C가 90 A가 30 B가 60. 그럼 뭐야? 이거 2대 1대 루트 3이잖아. 특수각이니까 바로 굳이 모양 바꾸지 않아도 물론 이거 이 상태로 공식 써도 돼. 이 상태로 안 보이면 이 상태로 공식을 써도 되지만 특수각이면 공식 안 써도 1 루트 3 2A로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그냥 공식을 쓴다면 각의 B를 한다면 변의 B는 뭐라고 했어? 변의 B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똑같네. 아이고 계산하면 되겠지. 아직도 안 해보고 있네요. 사인 30도는 얼마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잖아. 아이고 왜 이상학생 때 아무도 안 말해줘. 사인 90은 1이잖아. 나만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각 외우는 거 맞죠? 그죠? 이거 왜 안 말해줘? 사인 90 이상 썼는데 왜 아무도 안 말해줘? 뭐 실생활에서 어떻게 씁니까? 라고 보면 뭐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인 40을 줬지.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 그림에서 찾고 싶은 게 뭐야? 무엇이지? 지금 주어진 게 이겁니까? 보면 뭐 옛날 뭐 수학 그런 거잖아. 뭐 수학 콘서트 뭐 이런 수학 활용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뭐 내가 B 뭐 C에 위치했을 때 뭐 다음과 건너편에 가고 싶은데 뭐 40, 120을 달려가면 요 길이는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냥 항상 특수가 안 줬어. 이거밖에. 그러면 40에 대한 대응변은 알 수 있어요. AC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또 주어진 게 얘란 말이야. 그럼 얘에 대한 대응각이 필요해. 사인 법칙 쓴다는 건 각과 변이 대응되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인 40을 따는 건 40에 대한 대응변 관계를 봐줘야 되는 거고 120을 준 건 얘에 대한 대응변을 봐야 되는데 200에 대한 대응변이 A인데 A는
110, 30이면 여기 30일 거 아니야. 변각은 사인 40분의 AC는 사인 30분의 200 이라고 굳이 ABC를 붙이지 않고도 대응변, 대응각에 대해서 값은 항상 똑같습니다 라는 소리거든 결국은. 그러면 얘는 특수하니까 찾을 수 있고 이건 줬으니까 AC의 길이는 사인 30분의 200 곱하기 사인 40도인데 사인 30은 2분의 1이고 얘는 0.6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무리수인데 준 거지 근사값을. 그러면 답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의 활용인 거지. 그래서 오늘 사인 법칙까지 했고요.